저는 총리로서의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러 이 자리에 섰지 사적인 얘기를 하러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점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감이라도 정책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개인적인 소감이나 그런 걸 답변하는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서 어떻게 좋은 총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대정부 질의라든가 이 답변을 저도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만 이 질의 장소에서의 성격에 맞는 질의 답변이 오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은 존경하는 전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전여옥입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우리는 김선일이란 한 젊은이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토록 살고 싶다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공포와 분노와 통한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 김선일 씨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살 수 있었을까? 정부는 나는 내 소중한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구해줄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내저었을 것입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야 하는 저 멀고 먼 이라크에서 그토록 무참한 방법으로 순정한 김선일 씨는 바로 오랜 우리 국민들의 변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선일 씨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돌려달라. 정부에 요구하고 호소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국민을 잃고서도 오히려 냉대와 멸시뿐이었다. 이 절규는 김선일 씨 가족의 외침이 아닙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4년 전에 했던 눈물로 얼룩진 결의문입니다. 먼 이라크로 갈 것도 없습니다. 먼 옐란로 굳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국민, 정부가 내버린 국민,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몬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 그 처절함, 그 피를 토하는 납북자 가족들의 심정을 살아있는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정부는 어떻게 헤아렸습니까?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세금을 냈습니다. 열심히 국민으로서의 의무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장이라는 안전의 의무 그 최소한의 것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묻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세금을 걷고 온갖 의무를 다하라는 말을 정부가 감히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민 노릇을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민 보따리를 싸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운 살림 때문에 자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인이 안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나라에는 어떤 희망도 미래도 비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상한 각오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습니다. 시간 관계상 되도록 예, 아니요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유치원 아이들 23명이 불타 숨진 시랜드 사건을 총리는 기억합니까? 예. 그 사건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한때 이 나라에서 금메달을 가져다준 필드하키 올림픽 대표 선수였다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사건의 충격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까지 말렸지만은 기어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민을 떠났다는 얘기는 신문에서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정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불과 그렇다면은 1년 전에 일어난 일은 자세히 명확히 기억하실 수 있겠군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습니다. 희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세한 숫자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192명입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김선일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만큼은 관심은 갖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접했을 때 정부의 대처가 만족스러웠습니까? 불만족스러웠습니까?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예,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처가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일 씨 경우와 달리 돈을 벌러 나간 것은 아니지만 따님께서 외국에 유학 중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총리로서의 상상력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상상력을 묻겠습니다. 만일 총리의 따님께서 무장단체 인질로 잡혀서 24시간 시한부를 통고받았다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김선일 씨 경우와 달리 돈을 벌러 나간 것은 아니지만 따님께서 외국에 유학 중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총리로서의 상상력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상상력을 묻겠습니다. 만일 총리의 따님께서 무장단체 인질로 잡혀서 24시간 시한부를 통고받았다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총리로서의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러 이 자리에 섰지 사적인 얘기를 하러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점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감이라도 정책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개인적인 소감이나 그런 걸 답변하는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서 어떻게 좋은 총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대정부 질의라든가 이 답변을 저도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만 이 질의 장소에서의 성격에 맞는 질의 답변이 오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한 말씀 그렇다면 제가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봉건 시대의 제 후들조차도 항상 국민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눈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언제나 섰기 때문입니다. 예, 입장은 국민 입장에서 서서 보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내용은 정책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책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의 심장을 나는 그 입장에서 정책 때문에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심정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위로를 하러 일부러 부산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버님 손을 잡고 느낀 감회가 누구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질의응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장광설을 늘어놓고 여기서 퍼포먼스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슬픔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다음에 제가 물을 것이 그 있었습니다. 정도는 누구나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같이 느끼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총리께서 한 답변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것도 총리로서의 커다란 역할입니다. 왜 총리를 우리가 덕이 있는 분, 통합과 화합이 있는 분을 우리가 원했겠습니까? 이것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총리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입장은 언제나 국민의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시각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닙니다. 심정을 토로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처를 물었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그런 일을 대했을 때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한 정책적인 질문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을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물었습니다. 묻는 것을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 총리의 하나의 정책관과 총리의 직업 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5억 달러의 대북 송금은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부당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대북 송금 특검은 그 발표에서 5억 달러 송금 가운데 현대그룹이 지급한 4억 달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선투자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정부가 부담키로 한 1억 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 송금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50년간 대결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와 또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등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6.15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그 평가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특수성 또한 이런 것을 상황의 논리를 볼 때 국민 합의나 투명성 또는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것은 차순이라는 얘기입니까? 6.15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끝난 지 10년 만에 지각생이지만 비로소 이제 세계사의 흐름에 합류하게 됐다는 역사적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그것이 더 묻습니다. 큰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장이라는 안전의 의무, 그 최소한의 것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묻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세금을 걷고 온갖 의무를 다하라는 말을 정부가 감히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민 노릇을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민 보따리를 싸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운 살림 때문에 자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인이 안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나라에는 어떤 희망도 미래도 비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상한 각오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돌려달라. 정부에 요구하고 호소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국민을 잃고서도 오히려 냉대와 멸시뿐이었다. 이 절규는 김선희 씨 가족의 외침이 아닙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4년 전에 했던 눈물로 얼룩진 결의문입니다. 먼 이라크로 갈 것도 없습니다. 먼 옐란로 굳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국민, 정부가 내버린 국민,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몬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 그 처절함, 그 피를 토하는 납북자 가족들의 심정을 살아있는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정부는 어떻게 헤아렸습니까?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세금 냈습니다. 열심히 국민으로서의 의무 다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전예욱입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우리는 김선일이란 한 젊은이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토록 살고 싶다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공포와 분노와 통한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 김선일 씨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살 수 있었을까? 정부는 나는 내 소중한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구해줄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내저었을 것입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야 하는 저 멀고 먼 이라크에서 그토록 무참한 방법으로 순정한 김선희 씨는 바로 오랜 우리 국민들의 변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선희 저는 총리로서의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러 이 자리에 섰지 사적인 얘기를 하러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점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감이라도 정책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개인적인 소감이나 그런 걸 답변하는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서 어떻게 좋은 총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대정부 질의라든가 이 답변을 저도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만 이 질의 장소에서의 성격에 맞는 질의 답변이 오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은 존경하는 전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먼저 총리에게 묻습니다. 시간 관계상 되도록 예, 아니요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유치원 아이들 23명이 불타 숨진 시랜드 사건을 총리는 기억합니까? 예, 그 사건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한때 이 나라에서 금메달을 가져다 준 필드하키 올림픽 대표 선수였다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사건의 충격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까지 말렸지만은 기어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민을 떠났다는 얘기는 신문에서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정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불과 그렇다면은 1년 전에 일어난 일은 자세히 명확히 기억하실 수 있겠고